네, 의사치 산부인과 소아과 콜라보편 오늘은 이것도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이들 영양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뭐 유산균을 기본으로 사실 먹이는 것 같고 영양제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이는 엄마들 많으실 텐데 일단 원장님 네, 아이들에게 뭐 먹이고 계세요? 유산균이랑 비타민 D는 먹이는 것 같아요. 비타민 D. 저도 비타민 D하고 유산균 먹이다가 요즘은 그냥 종합 비타민만 먹이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비타민 D를 안 먹이 유산균만 열심히 제일 제일 중요하대요. 일단 원장님 그럼 신생아용 진짜 갓난 아기들도 혹시 영양제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출생 직후부터 먹을 수 있고요. 유산균은 급하게 먹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신생아기부터 먹을 수 있고요. 철분제 같은 경우는 보통 생후 4개월 때부터, 아연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부터,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돌 전에는 잘 추천드리진 않고요. 돌 이후에 이제 편식하거나 이제 밥 먹으면서 골고루 먹지 않게 됐을 때부터 먹이게 됩니다. 그 영양제를 이렇게 꼭 반드시 먹여야 되는 거는 아니죠, 원장님? 딱 하나, 비타민 D만 반드시 먹이시면 그것만 안 먹으면 어떡해. 큰일 났다, 진짜.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 먹이지 말아야 하는 혹시 영양제나 이렇게 좀 시기를 봐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철분제나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월수 그 전에 4개월 이전에는 먹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숙아라든지 이제 면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 같으면 심지어 유산균도 저희가 함부로 먹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미숙아 중에 유산균을 먹었는데 폐혈증까지 온 애가 있었어요. 유산균도 균이잖아요. 네. 약간 유행처럼 유산균을 다들 지금 그 먹이시거든요. 유산균이 사실 영양제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엄밀히 얘기를 네. 하면 그냥 건강 보조 식품이지. 보조식품이죠. 그렇죠. 네. 비타민 D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라서 필요한 거고 유산균은 영양제가 아닌데 어른들이 유산균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애들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출산 직후에 신생아기 엄마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신생아 배앓이 같은 경우에 배앓이를 하면 무조건 유산균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유산균이 지금 도움이 확실하게 된다 이런 연구 근거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요? 특히 신생아기. 그 심리적인 것 때문에 네. 먹이는 거예요? 특히 소아에서는 안정성도 확립되지 않았고요. 소아가 먹어야 될 용량도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자연분만, 질식분만을 할 때 엄마가 아이 산도를 통과하면서 엄마 질 속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좋은 유산균이라고 하죠. 좋은 균을 먹고 피부에 바르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장에서 세팅이 되는데 자연분만을 하지 못한 제왕절개로 출산한 분들이 유독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 또 영양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또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쌤 말씀처럼 어떤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주의해서 먹어야 돼요. 배앓이라는 거는 사실 100일 전에 나타나는 거고요. 밤에 몇 시간씩 울어요. 달래지지 않을 정도로 울고. 배앓이랑 약간 구분하셔야 될 게 요즘 과식으로 인한 과식이요? 네, 신생아가? 배앓이가 되게 많아요. 애들이 좀 먹성이 좋아서 급하게 많이 먹는 애들이 과하게 많이 먹죠. 과식을 막 하면서 아무리 유산균 먹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영아산통이나 배앓이에서 유산균은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일 미만에서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린 지금 모두 유산균을 먹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유산균, 아이들 유산균 종류도 진짜 많아요, 원장님. 좀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팁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균 종류를 보셔야 돼요. 균 종류 네, 생각보다 아이한테 중요한 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락토바실루스랑 비피도박테리움. 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자막 크게 띄워주세요. 락토바실루스는 사실 아기가 이제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산도 귀를 통과하면서 이제 아기가 입으로 먹어서 획득하게 되는 그런 장내 세균이거든요. 지식뿐만 한 아이는 락토바실루스를 가지게 돼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락토바실루스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유산균인 비피도박테리움도 굉장히 수치가 낮은 걸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한 아이들이 지식뿐만은 한 아이들보다 알러지나 천식,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 근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웬만하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굉장히 속상하고 연구 결과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수술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뭔가 부족한 건 아니니까 후천적으로 소아과 쌤이랑 상담을 해서 보충을 잘 해주면 충분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산균 자체가 위에서 파괴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마리수가 적은 제품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수가 있는 제품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아주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많은 양을 먹였을 때는 반대로 배앓이 때문에 먹였는데 가스가 더 차거나 설사를 하거나 토하거나 보채거나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우리 먹여봐야 되는 것 같아요. 먹였을 때 정말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같은 거를 다른 애를 먹였는데 설사 쫙쫙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먹여봐야지 아는 것 같습니다. 영아일 때 말고 좀 조금 지난 유아기 때는 그럼 오히려 균수가 많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위에 아이들이 먹는 걸 그럼 당겨서 먹여도 되는 거예요? 3살 아이에게 네. 5살 아이들에게 맞는 유산균을 먹이면 더 좋은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신생아용이 따로 있고 영아기, 뭐 돌 전에 먹는 게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학동 전기에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후로는 보통 이제 어른들하고 비슷하게 먹는데 범위가 넓고 그것만 잘 지켜서 보통은 균수거든요. 아주 어린 애들보다는 이제 큰 애들께 균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균수의 차이가 있지 뭐 저기 균의 종류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하는 게 유산균 한 번 먹이면 먹다가 좀 바꿔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면역이 네.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니면 그냥 하나 제품 꾸준히 먹여도 돼요? 균을 골고루 넣어주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구나. 예. 지금 비타민 D 아까 되게 중요한 필수 영양소라고 하셨잖아요. 네. 먹으면 뭐에 좋은 거예요?